안녕하세요. 이번 주 글로벌 리포트 진행을 맡은 이은영입니다. 저는 올해 설립 200주년을 맞이한 워싱턴 DC의 보태닉 가든 국립식물원에 나왔습니다. 국립식물원은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신생국가의 국민들에게 식물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며 직접 설립을 지시해 1820년 이곳 워싱턴 DC에 들어섰는데요. 올해 특설 운영 중인 200주년 전시관에서는 1830년대 미국 정부가 보낸 탐사 원정대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학 탐사를 목적으로 파견된 이 원정대는 세계 각지의 바다와 대륙을 탐험하며 수많은 식물 표본들을 채집해 워싱턴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표본들은 초기 국립식물원의 토대가 됐고 일부는 아직도 남아 전시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식물원 내 온실과 야외 정원에서 총 6만 5천여 식물이 자라고 있는데요. 봄에는 세계 난초 특별전이 열려 희귀종을 포함한 4천여 점의 난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13,000제곱미터 규모의 국립식물원은 1년 내내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고요.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전 세계인의 관심사를 해시태그로 살펴보는 해시태그 디스위크 시작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등 14개 주에서 지난 3일 한꺼번에 대통령 후보 예비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른바 슈퍼 화요일로 불리는 이날의 결과에 대해 잠시 후 클릭 글로벌 이슈에서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주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확산에 대응해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전국에서 1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워싱턴주에서만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번 확진자들 가운데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감염자들이 포함돼 있어 확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미국 정부는 최근 폭발적인 확산세를 보인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비행기에 타는 승객의 체온을 확인해 38도가 넘으면 탑승을 불허하는 등 다양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워싱턴주에 이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터키에 거주 중인 난민들이 한꺼번에 그리스 국경으로 몰려가며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터키 정부는 2일 시리아 내전 격화로 몰려드는 난민들을 터키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며 난민들이 유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에 터키에 있던 10,000명 이상의 난민들이 그리스 국경으로 몰려가 불법 월경을 시도했습니다. 육지와 해상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로 들어가려는 난민들을 향해 그리스 경찰은 최루탄을 발포했고 난민들은 돌을 던지며 저항했습니다. 난민들이 그리스로 들어가면 유럽연합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그리스의 국경 수비 강화 비용 7억 8천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지난 1년 사이 세 번째 총선이 치러져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2일 총선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집권여당 리쿠드당이 최다 의석을 차지했으나 과반인 61석을 확보하지 못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 집권하려면 다른 정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하지만 작년 4월과 9월 총선 직후에도 네타냐후 총리가 연정 구성에 실패해 잇따라 선거를 다시 치러야 했습니다. 2위를 차지한 청백당의 베니 간츠 후보는 부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와 연정을 꾸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42일 이내에 연정 구성이 실패할 경우 네 번째 총선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력한 토네이도가 미국 남부 테네시주를 강타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지난 3일 새벽에 발생한 토네이도로 인해 폐허로 변한 테네시 주도 내슈빌과 인근 지역의 모습입니다. 보다시피 무너진 건물 잔해들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데요. 이번 토네이도로 최소 25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실종자 및 부상자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희생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40채의 건물이 무너졌고 5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는데요. 테네시주는 긴급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휴교령을 내린 다음 피해 지역 지원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클릭 글로벌 이슈가 이어지는데요. 박승혁 프로듀서가 슈퍼 화요일 선거 결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nd I will be watching. Who would I like to win? Anybody. I'll take anybody I have to. That's the way it's going to work. Doesn't matter.
민주당 경선 최대 승부처 슈퍼 화요일 선거 결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선두로 치고 나갔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투표가 시행된 14개 주 가운데 10개 주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로써 초반 열세를 극복하고 다시금 민주당의 유력 주자로 떠올랐습니다. 미 언론은 바이든이 폭풍처럼 몰아쳤다고 표현했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슈퍼 화요일 결과와 향후 미국 대선의 향방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엘라베마 등 남부를 휩쓸고 매사추세츠와 미네소타에서도 승리했습니다. 남부는 전통적으로 흑인 유권자와 보수적 성향의 민주당 지지자가 많아 바이든 캠프에 유리한 지역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지역은 급진 정책을 내세우는 버니 샌더스 의원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바이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승리 연설 중간에 갑자기 동물 권익 보호 시위대가 난입해 잠깐 소동이 벌어지긴 했지만 바이든 후보는 인구 규모 2위인 텍사스에서도 혼전 끝에 최종 승자로 올라섰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버몬트와 서부의 콜로라도, 유타에서 1위를 차지했고 무엇보다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에서 승리하며 실속을 챙겼는데요. 이 때문에 샌더스가 바이든에게 밀리긴 했지만 패배하지는 않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You cannot beat Trump with the same old kind of politics. What we need is a new politics that brings working class people into our political movement. 또 다른 진보 후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매사추세츠에서도 3위로 밀리며 결국 5일 경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경선에 참여한 다크호스 마이크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특별행정구역인 미국령 사모아 한 곳에서만 승리했는데요.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광고 비용으로 5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을 쏟아부었지만 별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역시 중도 하차했습니다. I've always believed that defeating Donald Trump starts with uniting behind the candidate with the best shot to do it. And after yesterday's vote, it is clear that candidate is my friend and a great American, Joe Biden. 한편 한 달 전만 해도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하위권으로 처지며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던 바이든 후보가 지난주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이어 슈퍼 화요일에 기사회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민주당 중도와 보수의 연합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며칠 전 하차한 두 후보, 피트 부티지지 전 사우스밴드 시장과 에이미 클로버시아 상원 의원의 영향이 컸는데요. 두 사람은 슈퍼 화요일 직전 경선 캠페인을 중단하고 바이든 전 부통령을 공식 지지하겠다고 선언했죠. 중도 성향의 부티지지와 클로버셔를 지지했던 민주당 유권자들은 아무래도 급진 좌익 성향의 버니 샌더스 의원보다는 바이든 전 부통령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컸는데요. 이번 슈퍼 화요일 선거에서 부티지지와 클로버셔 후보를 지지하던 보수 및 온건파의 표심이 비슷한 중도 성향의 바이든 후보에게 옮겨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ven though Bernie has some really good ideas, we just don't have a way to pay for this. We pay enough in taxes. I believe that healthcare is a right, but how are we going to pay for Medicare for all? 실제로 클로버시아 의원의 고향인 미네소타가 이날 바이든 전 부통령의 손을 들어줬죠.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반 샌더스 합종연횡이 본격화됐다는 의미인데요. 스스로 사회주의자임을 자부할 정도로 급진적 좌익 성향의 샌더스 의원으로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기 힘들 뿐 아니라 잘못하면 상하원 선거마저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민주당 내에서 퍼지고 있다는 거죠. 일찌감치 경선을 포기한 베토 오로크 전 하원 의원과 해리 리드 전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도 최근 며칠 사이 바이든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꽤나 선전하던 부티지지와 클로버셔 후보가 다소 갑작스럽게 중도 하차를 결정한 배경에도 샌더스가 최종 후보가 되면 대선에서 필패한다는 진영 차원의 위기의식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If we spend the next 4 months dividing our party and going at each other, we will spend the next 4 years watching Donald Trump tear apart this country. 어찌됐든 그 결과 초반에 우세했던 샌더스 의원은 대의원 수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을 뒤쫓는 처지가 됐습니다. 또 슈퍼 화요일 승리가 중요한 이유는 최종 후보로 지명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대의원의 수가 그만큼 많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 지명이 확실한 공화당과 달리
여러 후보가 경쟁하는 민주당은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날 선출되는 민주당 대의원은 총 1,357명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의 절반인 1,991명의 대의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슈퍼 화요일에 얼마나 선전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그리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등이 슈퍼 화요일 승리를 원동력 삼아 최종 당선까지 승승장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결과를 아주 여유 있게 지켜보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저조한 성적을 낸 워런과 블룸버그 후보를 향해 조롱 섞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확고한 양강 구도가 들어서고 전당대회가 열리는 7월까지 모든 주의 경선 결과가 하나하나 중요해져 두 후보가 앞으로 더욱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사회의 다양한 삶과 문화를 살펴보는 아메리칸 테일 시간인데요. 현장의 생생함을 전해줄 이은신 프로듀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스토리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3월 3일 화요일 슈퍼 화요일이었죠. 이날은 미국 내 무려 14개 주에서 당 대선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가 진행됐는데요. 버지니아주 투표소에 제가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공화당은 후보가 사실상 확정된 만큼 민주당 지지자의 후보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주로 어떤 분들이 투표하러 나왔나요? 네, 슈퍼 화요일은 휴일이 아닌 만큼 이른 아침 출근길에 투표하러 들른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전원이 각각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가족부터 자신이 아닌 다음 세대를 고려하여 투표했다는 주민까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슈퍼 화요일 버지니아 주민들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며 글로벌 리포트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Why is this primary very significant to you? Well, there are a lot of challenges facing the United States and also facing the world right now, and I think we need a very strong leader who is very responsible, can marshal all of the talent and use all of the great democratic principles to help solve these very challenging issues. We have a very low voting rate in this country. It's a shame. 'Cause that's the heart of a democracy. I think this is a really significant election because the country is so divided right now. We really need to be aligning around a unifying president. We don't have that right now. So this is a really important election where we can feel like we've got someone in the White House that we feel like we believe in, we trust, who is taking us to a place of unification. I believe in the right to vote and that it's so important. In so many countries, people don't have this opportunity. So do you mind telling us who you voted for and why? Yeah, the reason I voted for Joe Biden was because I believe that, he's a centrist and that he can bring people together. And right now, this country, there's so much hate and division that we need somebody who can unify the country again. And I plan to vote for Bloomberg. I think Sanders is too far left, and I don't think he's going to bring enough of the Democrats along with him to beat Trump. I think Biden's had an incredible resurgence in the last couple of days, and that's great. I don't think Biden's the person to beat Trump either. I am looking for a leader who's going to make America proud and going to make us a proud nation for others to look towards. I'm supporting Joe Biden. I'm hoping that with his most recent win in South Carolina and the new support of Amy Klobuchar and Pete Buttigieg, that we can get him where he needs to be the nominee. I voted for Bernie Sanders because I think healthcare in this country is abysmal and it needs to be changed. And I think environmental policy is also important to me. I voted for Bernie just because he's my favorite candidate and I really like his policies, I like his movement, and yeah. I voted for Elizabeth. And for m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we need a pretty fundamental change. The system, I believe with Bernie and Elizabeth, the system really is rigged for those who are very comfortable, and we need change. For me, the primary driver is just who's going to be able to beat the current holder of office right now. I'm going to vote for Bloomberg because I believe he's the least socialist. So what kind of qualities are you looking for the next leader of this country? Well, somebody,
I'm not so sure that I disagree with a lot of Trump's policies, but I disagree with Trump. So I'd like somebody other than Trump. I'm not sure we're going to have it.